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을 끝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하죠. 월요병이란 말이 있을 만큼 월요일은 항상 축 처지고 괜시리 출근길은 짜증나기만 한데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최근 날씨가 풀려 조금은 포근한 날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몸 건강 더욱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장이 계속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는 그리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말간 조금은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 속 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하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시간 주요 거래소 선물 포지션이 숏 포지션이 50.87%로 더욱 우세하다고 합니다. 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시간 주요 거래소의 BTC 선물 포지션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9.13%, 숏 포지션이 50.87%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다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41,000달러대부터 지금까지의 조정으로 좋지 않은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때 크나큰 상승을 맞이한 것이 사실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며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황 속 대규모 비트코인의 거래의 90%가 중국에서 온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 두 달간 보여주었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도 연관이 없진 않아 보이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보고서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의 거래 90%가 중국에서 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BTC 거래량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새로운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야를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정부의 경우는 중국 국경 내에서 이제 BTC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는 주요 암호화폐 개발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죠.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의 60%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채굴 대부분이 중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대규모 암호화폐 커뮤니티 또한 중국 내에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아시아 지역이라는 부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또 다른 내용에는 아시아 대륙의 전체 개발자, 투자자, 사용자들의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중국의 점유율 외에도 인도, 일본, 홍콩, 한국, 싱가포르와 같은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이 암호화폐 파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10대 암호화폐 유니콘 기업 중 6개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활발한 성장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거래 금지로 인해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더라도 팔 수가 없어서 이번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정부가 금지한다 해도 채굴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팔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영향이 없진 않을 텐데 현재 중국 및 러시아가 대표적 암호화폐 금지 국가이죠.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암호화폐 시장을 기반 기술로 만들어진 CBDC의 경우는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 중이며 러시아의 경우는 가장 큰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에 들어간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독재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두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CBDC는 인정하면서 신흥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는 막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체제에 문제가 생기는 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20년 말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꾸준히 계셨던 분들에게는 기념비적인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해일 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던 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과연 2021년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애널리스트들과 기관들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사의 이야기라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기관 투자의 통로로 불리우는 기업이 있죠.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에서 2021년 암호화폐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CEO는 2021년 암호화폐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6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 대형 암호화폐 투자 기업 그레이스케일의 새로운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업계 컨퍼런스에 등단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 배경과 향후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양적 완화, 두 번째로는 저명한 투자자와 브랜드 기업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세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규제 틀의 지속적인 강화, 이 세 가지 요인을 지적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2021년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서 6가지를 이야기했네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커리어 리스크의 감소, 두 번째는 금융 어드바이저 사이에서 고조되는 관심, 세 번째로는 북미에서의 청정 에너지를 통한 암호화폐 마이닝의 성장, 이제 채굴의 성장이죠. 네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채용 증가, 다섯 번째 국민국가에 의한 디지털 자산의 채용, 여섯 번째 규제의 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도박, 투기가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의 투자를 한다라고 보기에 암호화폐 투자 자체가 더 이상 본인들의 얼굴에 먹칠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금융 어드바이저 사이에서 고조되는 관심 또는 현재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죠. 연일 암호화폐 시장,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뿐 아니라 이제는 공적 연금과 더불어 연기금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내용들 또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거의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큰 프레임워크가 생기며 글로벌적인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투자 러시, 이를 뒷받침해주는 거시 경제 상황까지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는 추가적으로 CBDC에 관한 내용과 GBTC 펀드로 계속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알아맞힐 수 없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며 꾸준한 공부를 통해 어떤 것이 변동성이며 어떠한 내용이 진짜 리스크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일일비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웬 떡이냐, 박앤세일이구나 하는 투자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2021년의 주요 포인트를 언급한 그레이스케일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 알트코인 6개 종목에 대한 투자 신탁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알트코인의 투자 신탁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그레이스케일이 신규 알트코인 6개 종목에 대해서 투자 신탁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투자 기업인 그레이스케일이 알트코인 6개에 대한 투자 신탁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6개의 알트코인으로는 이제 체인링크, 테조스, 베이직 어텐션 토큰,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파일코인, 라이브피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좀 안타깝게 XRP 투자 신탁을 폐지하면서 좀 안타까움을 샀었죠. 과연 이 6개의 알트코인들의 행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한 연구가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며 개발될 뿐 아니라 2022년 안에 실사용 계획까지 잡아놓은 상황인데요.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장격인 국제결제은행이죠. BIS에서 CBDC 결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CBDC 결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우는 BIS에서 CBDC 결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CBDC 연구의 경우는 2021년 BIS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CBDC를 사용한 더 빠르고 저렴한 크로스보더 결제 구현 가능성을 탐구하고 단계별 소액 결제용 CBDC 유통 아키텍처와 분산 원장 프로토타입을 연구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화된 녹색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뭐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화폐 개혁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며 이 CBDC 기반 기술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오른 상승이 절대로 큰 상승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CBDC가 우리 생활에 녹아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그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으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10% 20%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죠. 이에 한 블록체인 투자사의 창업주의 경우는 미 SEC의 소송은 구시대법으로 현 디지털 시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자사의 창업주는 하위 테스트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다. 구시대적 기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유력 IT 미디어 테크크런치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사 에링턴 XRP 캐피탈의 창업자 마이클 에링턴의 경우는 최근 리플에 대한 미 SEC의 소송에 관해서 하위 테스트는 구시대의 기준이며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그는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조금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80년이 넘은 구시대법으로 현재 새로운 자산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미 SEC 위원들도 분명히 알 것인데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영국과 일본만 해도 새로운 자산이 탄생하니 이에 맞게 새로운 법을 제정하며 오히려 그 산업을 통해서 더욱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유독 미국만 왜 이런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XRP가 증권으로 판별날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2월 22일 법원 심리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코인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제 전날 대비 2.64% 상승한 3,600만원대,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 대비 15%의 상승을 보이며 한화 158만원대, 160만원 가까워졌네요. 테더는 환율이죠. 1,105원대, 그래도 몇 달 전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폴카닷이 전날 대비 0.91% 상승했으며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 상승한 30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더리움의 상승 덕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2.2%로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